전세가가 3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여기가 21년 9월에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6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으니까 만약에 여길 지금 갱신을 하면 대략적으로 3억 원 정도를 돌려줘야 됩니다. 이거 돈 마련할 수 있을까요? 가만 2년 만에 6억 6천이 3억 7천이면 정확히 2억 9천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거 정말 돈 마련하려면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부동산 거품이 무섭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3억에 가까운 돈을 돌려줘야 한다. 이게 쉽게 가능할까요? 어떡하지? 3억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 돈을 어디서 구하죠? 이 소리는요 일산의 집주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내뱉는 말들입니다. 일산 아파트 역전세난이 다른 지역보다도 아주 거세게 불고 있는데요. 2년 만에 억 단위로 전세 보증금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금리가 내려가면서 집값이 다시 올라갈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진 주인들이 이게 뭐지? 그렇지 않은 모양인데? 라는 상황으로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시장에 역전세난이 계속되고 있어서 전세 대란이 빚어졌던 2년 전에 비해서는 전세값이 급락한 탓에 그야말로 억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들 사이에서 정말 미치겠다. 돈 구할 데가 없냐? 이런 탄식의 소리가 나오고 있죠. 일산 탄현동의 경우는 이 일대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것보다는 신규 계약을 맺는 것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다른 집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모 은행의 지점장도요 전셋집을 구하는데 전세를 살고 있는 그 집 주인이 보증금을 조금만 깎고 갱신하자고 했지만 다른 곳이 훨씬 더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더 싸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었다 하면서 이사를 했습니다. 보증금 1억 원 정도를 덜 주고 이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일산은 일기 신도시죠. 오래된 아파트가 있는 곳을 구일산이라고들 하고요. 킨텍스 쪽의 새로운 지역은 뉴일산이라고들 합니다. 구일산이라고 일컫는 곳의 전세가는 하루가 다르게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5억 5천만 원이었던 전세값이 3억 원으로 2억 5천만 원이나 하락한 곳도 있죠. 일산 서구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가 지난달에 78.2로 기록이 됐는데 전세가격 지수라는 게 뭡니까? 어느 한 시점에 아파트 전세가격을 기준으로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요. 기준보다 높으면 전세가가 상승, 기준보다 낮으면 하락이라고 합니다. 일산 서구가 78.2니까 많이 하락한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전세가격 지수를 경기 선행지수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매매의 경우는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섞여 있는데 전세는 100%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수가 전세 가격 지수라는 거죠. 자, 2년 전인 21년 12월에 일산의 전세 가격 지수는 99.9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보다 21포인트나 더 하락한 78.2를 기록한 거죠. 지금 매물도 자꾸 쌓여만 가고 있고 일산 서구 아파트 전세 매물은 23년 10월에는 875건이었는데 두 달이 지난 지금 그러니까 한 24년 1월 달까지 보니까 1089건으로 대략적으로 한 25% 정도가 매물이 늘어났습니다. 전세 매물이 증가하니까 가격도 당연히 내려가고 있는 거죠. 전세가가 뚝뚝 떨어져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일산 서구 덕이동에 일산 하이파크시티 4단지 파밀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참 살기 좋습니다. 전용 129제곱미터도요 지난 23년 12월 얼마 전입니다. 4억 원의 신규로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2년 전인 21년에는요 5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었으니까 1억 5천만 원 정도 하락돼서 거래가 된 겁니다. 이 아파트가 탄현역 인근에 있는데 파주시랑 좀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산 서구 탄현동에 탄현 6단지 아파트 있죠.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달에 2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이 신규로 체결됐습니다. 여기는 2년 전 21년에는 3억 8천만 원이었으니까 2년 만에 1억 3천만 원 정도 하락된 가격이죠. 한 30% 정도 하락된 가격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지은 지 한 14년 차밖에 안 된 아파트인데요. 이름이 18글자 좀 깁니다. 덕이동 일산 하이파크시티 1단지 아이파크입니다. 여기 전용 127제곱미터 47평이 23년 11월 몇 개월 전입니다. 전세가가 3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여기가 21년 9월에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6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으니까 만약에 여길 지금 갱신을 하면 대략적으로 3억 원 정도를 돌려줘야 됩니다. 이거 돈 마련할 수 있을까요? 가만 2년 만에 6억 6천이 3억 7천이면 정확히 2억 9천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거 정말 돈 마련하려면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부동산 거품이 무섭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3억에 가까운 돈을 돌려줘야 한다. 이게 쉽게 가능할까요?
전셋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뭡니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을 2년 연장하려고 할 때 그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보증금을 이렇게 확 올리지 못하게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보증금을 5% 이내로 올릴 수 있도록 제한한 거죠. 전셋값이 상승할 때 위에다가 캡을 씌워놓은 겁니다. 더 올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데 하락하니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일산 서구 쪽, 일산에서는 정말 탄식이 나올만 합니다.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져서 정말 미치겠다, 세입자 좀 구해줘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전셋값이 치솟던 2년 전에는 서로 빨리 먼저 계약하려고 계약을 경쟁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과열이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은 세입자를 못 구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자, 그 많던 전세 수요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딱 2년 만에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집은 부족한 게 맞을까요? 집이 부족해서 집값이 앞으로 더 뛸 것이다 라고 우기던 분들은 이 현상을 저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요, 몇 개월만 놓고 본다면 최근에는 이 보증금이 살짝 오르고는 있습니다. 전셋값이 마냥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또 마냥 오를 것이다 라고도 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런 말씀 하실 겁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전세가가 떨어지지 라고요. 자, 그럼 신축 아파트는 어떨까요? 역시 탄현동의 일산의 듀포레 푸르지오 이 아파트 지은 지 7년 차니까 뭐 신축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 전용 84제곱미터도 2년 전보다 1억 5천만 원 낮춘 3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임대차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만든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가 이사를 하겠다 라고 통보를 하면 집주인은 3개월 안에 그냥 보증금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세입자 구하느라고 진짜 혼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집에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 놔두고 있었다고? 손해보고 있는 거야 너. 온라인 대리점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는 최대 47만원, 정수기는 최대 30만원, 둘 다 바꾸면 77만원을 설치 당일날 받을 수 있어.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고 지원금까지 받는데 안 쓰면 손해지. 아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전에 가전 렌탈 쪽에 독보적인 1위 아정당이라는 곳이 있어.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해 주니까 지금 해봐. 지금 이 영상 보시고 아정당 유튜브로 가셔서 이벤트 참여하시면 선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만, 제가 한 가지만 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전세 대란이라던 22년 4월, 5월, 6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가 전고점이었다고 본다면 역전세 상황이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계속 유지될 것이다 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상반기가 지나면 역전세가 조금은 풀릴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그때부터 조금씩 떨어져서 거래가 됐기 때문이죠. 저는 이런 과정들이 집이란 것이요, 소유에서 주거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다 라는 쪽으로 희망을 좀 걸어봅니다. 너무 많이 뻥튀기 되었던 집값, 이거 못 잡으면 정말 우리 중서민층의 미래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누구나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에 따라 열심히 살 수 있으려면 지금의 역사적 의무는 집값 하향 안정화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미분양 끌어안아 달라고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세금 혜택 준다 라고 할 게 아니라 미분양이 왜 미분양인지를 파악한다면 집값 내리는데 초점을 맞출 텐데 그냥 미분양 사면 세금 혜택 준다라고 하면 이건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짧은 것일까요? 아니면 적절한 생각일까요? 여러분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방의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어려운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분양이 고금리 때문에 미분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금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비싼 분양가도 미분양에 크게 한몫하고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못 산다, 이게 바로 심리적으로 더 많이 좌우한다 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지금보다 금리가 높을 때도 집을 막 샀습니다. 그때는요, 이 정도로 집값이 뻥 튀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가격이 어디로 튈지 가격의 방향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격의 방향이 하락으로 가고 있는데 다시 뭔가 부양책을 또 쓴다면 이 집값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는 예측하기 어렵겠습니다. 자, 표영호TV 구독은 을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